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 보건만을 생각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5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 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000명 수준이고 이 중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000명 내외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을 포함한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 이후 감소하였고 지난 4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입원 환자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상급 종합병원의 일평균 입원 환자는 36.5% 감소했지만 3월 둘째 주 입원 환자 수는 3월 첫 주 대비 3.1% 소폭 회복하였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주요 5대 병원의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일평균 입원 환자는 42% 감소했지만 3월 둘째 주 입원 환자 수는 3월 첫 주 대비 3.8% 소폭 회복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월 첫 주 대비 3월 둘째 주 1.7% 증가하였습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평신 2월 첫 주 대비 3월 둘째 주 기준 9.5% 증가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 둘째 주 기준 3월 첫 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 수는 유사한 수준이며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5% 감소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대형 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덕분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금의 불편함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인으로서 소명을 다하면서 환자의 곁을 지키는 현장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6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왔던 분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뜻을 밝혀주신 현장의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5일 대한뇌혈관내 치료의학회와 대한뇌혈관 외과학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3월 17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께서는 변함없이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앞장서며 의료 안전망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3월 14일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이번 집단 행동과 상관없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월 28일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고, 2월 23일 대한종합병원 협의회에서는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지금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를 논의하였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하였고 509건은 피해 사례로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된 피해 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습니다. 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 내용을 회신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 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입니다. 진료 거부나 설명 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 지도도 이루어졌습니다.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술 지연에 따른 검사 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 과실 의심 14건, 소득 활동 차질 7건입니다. 최근 피해 신고 지원 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3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 신고는 일평균 13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 신고 지원 센터로 접수된 피해 사례를 예의주시하여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 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 전달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개혁의 성공은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 개혁 중 보상 체계의 공정성 제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 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 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보상체계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 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해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 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여 필수 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하겠습니다. 셋째,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나 가치 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 제도를 지속하여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개편 방향 중 상대가치 점수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의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 2024년 세 차례에 걸쳐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해 왔지만 각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고평가된 항목에서 저평가된 항목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대가치 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협회가 내부 조정에 실패하며 진료 과목 간 불균형도 심화되었습니다.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년에서 7년으로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으며 의료 비용에 대한 분석 조사 결과보다는 각 전문 과목별 이해관계에 의해 상대가치 점수가 결정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단위 상시 조정 체계로 전환합니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하겠습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 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 병원을 현행 100여 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 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깊이 분야와 심내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 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은 필수 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 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심내 네트워크, 중증 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 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필수 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소상히 안내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야 하며 교육자로서 제자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현장을 이탈한 제자를 지키기 위해 생사를 다투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 병원장, 현장 의료진, 학계 관계자 등 여러 그룹과 여러 채널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일은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소통의 과정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월 13일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토론회와 3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에서도 의료계가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와 대동소이했습니다.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 문제로 갈등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단 행동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불편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더욱 강고하게 유지하고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 보건만을 생각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를 진작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간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많은 의사를 배출하고 있는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늘려왔는데 우리는 27년간 정체해왔고 그간의 의료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입니다.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